푸른밤 종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좋은 일만 기록하라는 뜻으로 다이어리, 일기장을 선물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쓰려고 사면서 같은 걸 하나 더 구입해 건네기도 하고, 요즘은 모바일 쿠폰으로도 선물하기가 된다는데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새해 첫날 행운을 나누는 의미로 일기장을 주고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새것 그대로 선물하는 게 예의지만 영국은 좀 다르다는데요. 받을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적힌 날짜에 특별한 메시지를 남겨두거나 일기장의 맨 앞에 올해도 너의 행복을 빈다는 편지를 써둔답니다. 내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일, 그것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올해도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1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파올로 누티니의 New Shoes 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1월 1일입니다. 와, 정말 정신없었겠네요, 여러분들. 푹 쉬셨나요? 예, 어쨌든 연말, 연초 막 겪으면서 정리할 것들, 새로 시작할 것들 넘치고 넘쳐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복잡하셨을 텐데, 내일부터는 하나 둘 정리가 돼가고 안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영국의 어떤 선물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풍습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기장을 선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어리나 일기 이런 걸 주로 직접 손으로 쓰진 않아서 항상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남겼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거나 받을 일은 흔치는 않았었는데요. 받으면 참 마음이 뭉클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써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보통 게으른 게 아니어서 항상 들고 다니거나 그러질 못하네요. 여러분들도 다이어리라든지 일기 계획하고 계시다면 잘 써나가시면서 하루하루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쓰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어플로 쓰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메모장에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도 이런저런 글들을 쓰는데, 물론 하루와 관련돼 있는 글들은 아니지만, 일기처럼 쓰는 글들은 아니지만, 그날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이걸 썼던 어떤 공간들은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열어봤을 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이런 것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새해 맞이 특집으로 함께해요. 2017 프리뷰 M&M 1부에서 뮤비 영화편으로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소식을 함께 나눌 거고요. 2부는 뮤직 음악편입니다. 배순탁 작가님과 함께 2017년 핫한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 그리고 음악계 소식들 같이 나눌 겁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조심
새해가 시작되면 일정에 맞춰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요. 2017년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소식 미리 함께 나누면서 달력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시죠. 2017 프리뷰 M&M. 그 첫 번째 시간 무비 영화편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푸른밤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3년째네요. 네, 그러게요. 예, 이렇게 3년째, 야, 뭐 신 기자님과 3년째 이렇게 새해를 맞습니다. 늙었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서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기자님께서 요즘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자. 네, 뭐 이렇게들 맞아요. 얘기한다고. 네, 새해 복 많이 서로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예.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우리. 네, 우리 모두 푸른밤 같이 받읍시다. 가족분들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야, 2015년, 16년, 와, 3년째. 네. 좀 어떠세요? 3년이나 푸른밤을 함께하고 계신데 좀 그간 변한 게 느껴지시는지.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그 사이에 종영 씨 콘서트 여러 번 가고. 그렇네. 네. 그렇네요. 솔로 콘서트도 가서 보고. 예. 못 볼 것도 보고. 너무 부끄러워. 그죠? 그 3년 전에 뭐 물론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이 이제 변함도 있을 것이며 네.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전에 있었던 생각들과 이후에 이제 알게 되는 모습들 때문에 그것들이 섞이면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사람이 또 한번 탄생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자님에게 저도 좀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첫 인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종현이라는 인물은 그냥 외모만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좀 알게 되니까 친구 같아요. 카톡하다 보면 뭐야 맘 먹자는 거야? 정말 친구 같잖아요. 네. 맞아요. 기자님과 제가 이제 톡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톡을 막 하는데 기자님께서 그렇게 딸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애인 자랑도 한다고 해주세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자랑할 게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네. 얘기하다 보면 종현 씨하고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게 되고요. 그게 방송했던 기간과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여러 방송을 해봤지만 네네. 푸른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가장 애정이 있어요. 정말요. 가장 즐겁게 하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런 푸른밤이 이제 새해 첫날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2017 프리뷰 M&M. 프리뷰라고 이제 붙어 있는 이유는 또 이제 2017년도에 개봉할 어떤 영화 소식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말입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이제 예언 전문 기자. 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떤 영화가 네. 망할지 정확히 하시잖아요. 내가 망한다고 그러면 망해. 어쨌든 자, 그래요. 작년 영화계 분위기 좀 어때요? 프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2016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나누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 한 편씩 영화를 다뤄왔는데 네네. 풍성했죠. 영화의 어떤 내용들은 풍성했는데요. 흐름 중에 하나는 영화들이 그 현실과 많이 포개지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접점을 많이 발견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마블 같은 디즈니 스튜디오 영화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은 판타지고 한국 영화들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현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화들. 최근에 개봉한 마스터 같은 영화들도 네, 아주 조이파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의 사기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재구성하고, 하지만 뒷부분은 또 그 사실을 영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류의 영화 코드, 흥행 코드들이 2016년의 주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2017년에도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직접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원래 2017년이 되면요, 정치 영화들이 많이 개봉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대선이 있는 해였잖아요. 그 이병헌 씨가 한 말이 있죠. 현실이 더 영화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더 크게 현실을 품어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런 유의 영화들이 이미 많이 개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시나리오들이 많이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작가들이 펜을 들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지 않으면 어찌 보면 시대와 호응하는 작가들이 아니겠죠. 특히나 한국 영화의 감독과 작가들은 이런 시대를 품어내고 영감을 받는데 굉장히 능숙한 인물들이거든요. 2000년대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2017년은 그 내공을 볼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제 2016년도의 이야기를 살짝 나눴으니까 17년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어떤 작품들을 오늘 소개해 주실지 개봉 예정작과 또 어떤 기대작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한국 영화와 외화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일단 외화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외화들 보면 최근에 아주 1월달에 개봉할 가장 기대작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예. 마이클 패스빈더가 예, 나왔는데 예, 예. 에스콰이어에서 표지를 했는데 너무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어쌔신 크리드는 이제 과거의 암살자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후손이 그 과거의 기억을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기억하게 되면서 암살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기억이 유전자에 남는다라는 그렇죠. 맞아요. 전제로 이제 네. 영화가 꾸려지는 거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나의 행동들이 내 네. 후손에게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소름이 끼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건이라고 3월 달에는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의 마지막 편이 나올 거예요. 올드맨 로건이잖아요. 정말 사실은 그 울버린은 늙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늙어서 힐링 팩터가 사라졌나 봐요. 이럴 수가. 이럴 수. 참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게 사실 그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이죠. 휴잭맨은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 엑스맨 울버린을 가장 많이 그 모든 시리즈 중에서 그 영화 여러 편에서 같은 캐릭터를 같이 가장 많이 연기한 배우인데요. 사실은 아마 못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로건 자체가 네. 나이가 든 로건이잖아요. 네. 이제 분장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휴잭맨 자체도 이제 연륜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좀 그런 부분들 액션 그런 과도한 액션을 좀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리 듭니다. 생각해도 휴잭맨이 다 못 만들어 보셨잖아요. 힘들잖아. 네. 아유, 근데 휴잭맨이 만드는 몸은요. 네. 그거는요.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종현 씨 몸도 많이 안 되던데? 내가 봤어요, 다. 네. 어쨌든 참 그런 오랜 영화의 종지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울버린 시리즈에 로건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거 기대하는 분 많아요. 6월 여름이 되면 원더우먼 시리즈 나올 거예요. 아, 예. 원더우먼 드디어 DC가 원더우먼으로 부활할 것이냐라는 배트맨 vs 슈퍼맨이었나요? 네. 슈퍼맨 vs 배트맨이었나요? 배트맨 vs 슈퍼맨이었죠. 예, 그 네. 작품에서 사실 뭐가 뭐든 상관없을 만큼 망한 영화. 맞습니다. 네. 배트맨도 지고 슈퍼맨도 지고 관객도 지고 감독도 지고 모두가 졌는데 이겼었던 건 원더우먼 하나였거든요. 영원이다. 예, 네. 예.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두가 속았습니다. 왠지 우리가 네. 지고 있는 기분. 네. 예. 왜 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지는 것은 나인가?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원더우먼 맞습니다. 나오고요. 기대작이고요. 근데 사실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모두가 이겼죠. 마블 시리즈도 이겼고 예. 스파이더맨도 이겼고 그러니까 서로가 싸웠어요. 아이언맨 그 캡틴 아메리카 싸웠지만 네. 다 싸웠는데 모두가 이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리즈의 또 스피노프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나오고 새로운 주연 배우로 네, 맞습니다. 새롭게 또 나오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에어리언 시리즈가 나오고요. 에어리언 나와요? 네, 드디어 에어리언이 소편이 나옵니다. 오, 지금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불러일어졌거든요. 감독이 누군가요? 감독은 역시 다시 돌아온 리들리 스콧입니다. 이 백전 노장인데 그 리들리 스콧의 수제작이었죠. 에어리언 네. 시리즈가 드디어 이제 결제 해지를 하러 왔습니다. 결제지. 네, 끝내는군요. 근데 에어리언 시리즈는 이제 점점 속편으로 이어지면서 그냥 단지 그 우주 괴물 시리즈 같은 그 기치한 느낌이 아니고 천지 창조의 이야기까지 그렇죠. 포함했죠. 예. 그러면서 그 리들리 스콧의 거의 그 영화 세계를 완성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킹스맨 속편도 있고. 킹스맨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엔 슈트발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가 있어요. 저스티스 리그도 나오는군요. 네,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모두가 예. 질지. 그래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린 랜턴도 나오겠죠? 그린랜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빨간불인 걸로. 예. 네. 근데 이 여러 영화 중에서 약간 깊이 들여다볼 영화는 제 개인 취향이 좀 있는데 한편은 일단 공각기동대입니다. 공각기동대 저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다가 광고 영상을 제가 잘 안 보거든요. 네. 대부분 스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광고는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람? 스칼렛 요한슨이 네. 주인공으로. 예, 일단 공각기동대 예고편이 떴을 때
정말 전 세계가 열광했죠. 네. 이 영화에 대한 기대는 일단 그 90년대에 개봉했던 그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그 오시마모루의 애니메이션에 네네네. 기인한 바가 큰데요. 저한테도 이건 전율이었어요. 예고편도 전율이었지만 저는 97년도 8년도에 미국에 잠깐 영어 좀 공부하겠다고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데 당시 영어 공부하겠다고 아, 예.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그때 당시 미국에서 비디오로 이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아직 개봉되기 전이었죠. 그 애니메이션 버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시마모루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보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온몸에 대패질을 해야 될 만큼 전율.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세계관, 상상력 그리고 비주얼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 시리즈를 기억하지만 예. 매트릭스는 이 오시마모루의 공각기동대에 기인한 그 힘입은 그 은혜를 입은 바가 크죠. 그렇죠. 사실 우리 공각기동대를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2017년에 실사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기술력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영화도 촬영이 가능하고 개봉이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도 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사실 맨 처음에 판권이 팔린 적은 정말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력이 불가능해서 이제 개봉이 안 됐었는데 공각기동대도 제 생각에는 비슷한 어떠한 기술력의 문제로 제작이 불가능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재밌는 말씀이신데 일종의 냉동되어 있었던 소재였던 거죠. 예. 근데 할리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영화계 안에서 가장 첨단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배우들의 아우라도 가장 네. 카리스마도 있는 이 곳이니 어딘가에서 공각기동대를 특히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인 소령, 네. 소사를 실사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면 역시 할리우드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아무리 원작이 일본이라 하더라도 일본 배우들이 이거 실사판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21세기, 20세기 소년 아세요? 그렇죠. 실사판. 예.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들면 모두가 지죠. 느낌이 물론 그들의 감성이 있고 네. 실사판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서 실사판으로 만들었을 때 네. 어떠한 팬의 입장에서는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어떤 표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실사판하고의 차이가 같아요. 뭐냐면 네. 실사라고 하는 것,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실사의 경우에는 그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우라와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배우가 없는데 만들면 그러면 팬들을 위한 서비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존재감은 소사를 담당하고도 남을 만하죠. 예고편을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아마 그 스칼렛 요한슨이 그 어벤져스에서의 그 블랙 위도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어쩌면 안젤리나 졸리 이후에 유일무이한 액션 히로인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션을 소화할 만한 그 카리스마를 갖게 됐고 그래서 공각기동대에서 소사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예고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그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빌딩 꼭대기에 서 있다가 뛰어내리죠. 그러면 광막 미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사라지는 그 시그너처 장면. 네. 이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사실 저도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기대를 너무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공각기동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어떤 비주얼적인 충격은 정말 컸기 때문에 개봉 기다려집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3월 정도에 개봉되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라인은 오시마모루의 원작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일단 그 섹션 9 국가 공안 국가가 등장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이버 상황, 그러니까 미래고요. 그 미래 상황에서는 인간의 몸도 또는 심지어 두뇌까지도 기계화되어 있죠. 네. 사이버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보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안 국가의 핵심 요원이 소령이라고 불리는 스칼렛 요한슨인데 이 인물은 전신이 사이보그화 되어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시대는 21세기의 어느 시대인데 3차 대전 이후의 시대이고요. 네. 이 시대에는 핵전쟁으로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이 멸망한 상태고 일본과 중국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 한반도는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미국도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그 모종의
그 사이버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테러들이 일어나게 되고 네.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안 국가가 투입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음모가 존재합니다. 제가 인간의 두뇌가 전뇌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뇌가 두뇌화되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면 좋겠죠. 사실은 컴퓨터 시험 입력과 삭제가 마음대로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이 시대에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사실은 많은 게이트 전국에서 녹음, 뭐 사진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이어진 지금 굉장히 증거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대가 되면요, 이것들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완벽하게 조작될 수 있는 거죠. 전내화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을 조작해 버리면 그것이 이제 데이터화되어 컴퓨터로 옮겨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인물들은 자신의 이 아내도 있고 또는 자식도 있다고 믿었으나 알고 봤더니 그 기억은 주입돼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인간은 기억의 존재인데 그 기억이 조작되어 있다면 인간 그 자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또는 소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신이 사이보그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에서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소령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이보그화된 상태로 성장해온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존재한 적이 거의 없는 거죠. 7살, 10살 이전 이후부터만 얘는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육체가 존재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 본인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 인간의 육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거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라는 인물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임 형사라고 하는 해커를 만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해커는 실제로 해커라고 표현되지만 존재한 적이 없는 사이버 세상에서 등장한 사이버 네트워크 안의 디지털 생명체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생명체가 인간들이 너는 생명체가 아니야라고 주장했더니 인간이 이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억도 조작될 수 있고 육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인간만 생명체가 아니고 나랑 같은 존재도 생명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97년도에 제가 이 영화 봤을 때 세계관, 철학관에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2017년에 다시 봤을 때 어떤 것일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때 20년 전에 받았던 충격과 그때 느꼈던 새로운 화두들이 지금도 새롭게 느껴질지 아니면 지금은 매트릭스에서 봤어. 아니면 예고편에서 빨강이야 파랑이야 나 골라 고민해봤어. 그렇지.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전개될지 그걸 두고 볼 일이죠. 네. 자, 그래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요? 노래는 영화 라라랜드의 수록곡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한 시티 오브 스타 듣겠습니다.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엠마 스톤이 함께한 시티 오브 스타였어요. 자, 푸른밤 조윤입니다. 2017 프리뷰 M&M 중에서 무비 영화편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각기동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2017년에도 마블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아, 정말 그 시리즈표 보면 정말 소름이 돋죠. 야, 몇 몇 년이나 년이나 해먹으려고 그러나? 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마블 영화를 네. 마블 영화에게 음. 예, 주입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예, 예. 제 생각에는 스타워즈가 지금도 로그원 개봉하는 거 보세요. 3, 40년 이어지고 있는데 마블도 제 생각엔 우리 유이가 어른 될 때까지도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영화의 숫자 자체가 저에게 다가오는 그 개봉한 영화의 숫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 스타워즈는 지금 고작 끼케야 7편, 8편인데 7편, 8편이요? 네. 아이언맨이 4편 나왔습니다. 아이언맨만 지금 아이언맨만 4편 나왔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 2016년에 닥터 스트레인지로 이제 이어졌던 마블 시리즈가 2017년에도 이어지는데요. 네. 상반기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여름에는 스파이더맨 홈커밍.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할 영화는 하반기에 개봉할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토르. 이게 아마 대미를 장식하겠죠. 뭐 마블 시리즈를 왜 페이즈 1, 2, 3 이렇게 영화가 워낙 많으니까 분류하잖아요. 네, 네, 네. 페이즈 3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페이즈 3는 우주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우주적 이야기 안에서도 그러면 토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요. 네. 토르가 속한 라그나로크, 그 아스가르드 안에서 라그나로크는 신들의 전장이라고 불려서 모든 신이 죽고 사라지는 마지막 황혼의 이야기죠. 아, 신이라니요. 저는 그냥 사람인데요. 그냥 조그마한 사람일 뿐인데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봐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만화, 그 원작 만화를 빗대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토르 라그나로크의 원작들이 있어요. 여러 있죠. 원작들을 이제 뭉쳐서 아마 이 영화를 만들게 될 것 같고, 네. 뭐 일부 시사회의 예고편을 좀 보여주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그 토르가 헬라라고 하는 죽음의 여신과 맞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중점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는 놀랍게도 케이트 블랑쳇이 연기를 해요. 아, 정말요? 케이트 블랑쳇이면 토르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안에는 역시 톰 히든스턴, 록시가 등장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라그나로크는요, 원작 안에서는 우리 그 매트릭스 봤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는 빨간 양을 먹을 것이냐 파란 양을 먹을 것이냐로 시작하죠. 하지만 후반부의 막판은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반복되는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탈출이 이어지고 탈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더 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더 원이 모든 것들을 원 상태로 제로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 다시 무한히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는데 토르 라그나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르의 세계관 안에서도 역시 신들의 세계는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겼다가 멸망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토르가 등장하고 똑같이 세계가 반복된다는 것이 만화의 안에서의 마블의 세계관이거든요. 네네. 라그나로크가 그 세계관을 따르게 될지. 근데 그 만화 안에서도요, 토르는 그 무한히 반복되는 동어 반복의 도돌이표를 끝내기 위해서 묠리르로 우주를 끝장내게 되거든요. 라그나로크가 그거와 유사한 형태의 전개가 되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에는 헐크도 참전합니다. 헐크 진짜 세요. 헐크가 제일 세. 그렇죠. 난 헐크가 제일 좋더라. 네. 저도요. 제일 헐크가 제일 솔직해요. 많이 이 필요 영화 없어요. 내에서 마블 모든 시리즈 중에서 헐크만 솔직해. 나머지 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헐크가 로맨티스트예요. 맞습니다. 헐크는 주먹 한 방으로 우주를 끝장낼 수 있는데 사실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 공각기동대 주인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마블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캐스팅도요. 마블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떠서 이제 중요작들을 다 찍네요. 마블을 이제 할리우드 배우는 마블을 찍은 배우 안 찍은 배우 나눌 것 같은데. 네. 뭐 그럴 것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라그나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네. 노래를 듣고 와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형 중에서 조정석 그리고 디오가 함께한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어요. 조정석과 디오의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이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할리우드 해외 영화를 했으니까 한국 영화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한국 영화도 올해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현재 뭐 마스터가 뭐
국장가를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1월 18일쯤 되면 공조가 나올 거예요. 음. 예, 공조는 현빈, 유해진, 김주혁 씨 나오죠. 현빈 씨하고 김주혁 씨는 러브라인 있고 유해진 씨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죠? 아니, 왜긴 왜요, 사실은. 현빈 씨랑 누구요? 김주혁 씨하고 다 여자친구 생겼잖아요. 여자친구인데 왜 러브라인 그 사람들만 있어요? 나빴네. 어쨌든 그렇다고 정말, 합니다. 네, 공조를 안 하나 봐요. 네네. 이 안에서 보면 남북한 형사들이 달러 위조 지폐에 뭐 이 동판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조 수사를 벌이는 이야기라고 해요. 네. 남북한 공조 관련돼서는 굉장히 흥행 코드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개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된 도시라고 해서 박가영 감독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감독님이신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이 영화는 게임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사건 조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시민이라고 최민식 씨가 서울시장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최민식 씨가요? 네, 서울시 3선에 도전하는 서울특별시장 변종구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살인자의 기억법인데 이거는 설경구 씨가 오래간만에 영화에 나옵니다. 이게 원래 김영하 소설가 작가의 원작인데요. 네네네. 연쇄살인마였어요. 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인했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사라지는 연쇄살인범을 잡으려고 싸우는 또 형사가 있고요. 그 사이의 관계들을 풀어내게 되는데 설경구 씨가 살인마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살인마인 병수 역할을 하고요. 감독은 원신현 감독입니다. 원신현 감독이 용의자의 감독이죠. 아, 네. 이 영화 마음에 드네요. 네, 이 영화 아주 이 영화 재밌을 것 같네요. 또 뭐 있죠? 7년의 밤에서는 이제 유승용 씨가 나오고요. 7년의 밤은 정유정 작가 원작이죠. 이게 보면 살인자의 기억법도 그렇고 7년의 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 유명한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7년의 밤은 특히나 그 스케줄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긴 시간을 오고 가면서 이어나가는 플롯을 어떻게 잘 꾸며놨을지 그 추창민 감독이 그 광해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요리했을지 이게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그리고 남은 작품은 남한산성 제5열 이런 영화가 있는데 남한산성 기대작이기도 해요. 네. 남한산성 역시도 이제 김훈 작가의 원작 소설이 원작인데 이병헌 씨 나오고 김윤석 씨 나옵니다. 역시 병자호란 당시에 네네. 남한산성을 둘러싼 이제 이 화친파와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응전파 이 두 파가 갈려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참 장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르의 또 영화들이 개봉을 할 텐데 어떤 영화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까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 쭉 보면요. 사실 어찌 보면 한국 영화의 이제 주 재료와 반찬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년 라인업 안에서. 네. 가끔 얘기합니다만 52주밖에 없어요. 개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50편 정도한테만 이른바 그 주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네. 그 천만 영화 같은 게 등장하면 사실은 한 달, 두 달 정도는 다른 영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네네. 그 사이 동안에 흥행 코드들 보면 뭐 남한산성처럼 시대극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시대극은 남한산성의 어떤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현대의 정치나 현실의 상황과 맞대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당신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를 둘러싼 후금을 둘러싼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외교적 상황과 아주 유사하고 네.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도 비슷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시민처럼 뭐 현실의 정치 상황을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공조처럼 남북한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이거는 어찌 보면 한국 영화에서 반복되는 흥행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뽑은 두 편은요. 군함도하고 택시 운전사입니다. 군함도, 택시 운전사 두 작품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도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워낙 기대작이죠. 네. 맞습니다.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또 송중기 씨가 네. 제대하셨어요. 전역하시고 나와서. 네. 전역하시고 드라마에서 전역하시고 네. 바로 들어간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스크린 복귀작이라고 해서 기대가 큰데 군함도에서 송중 씨가 맡은 역할이 박무영이라고요. 네. 그
군함도에 이 은밀하게 잠입한 이제 독립군의 이제 무관이죠. 네. 가장 멋있는 배역이고 황정민 씨가 연기한 이강옥이라는 인물은 딸을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밀항하다가 군함도에 흘러들어온 인물이고 소지섭 씨가 연기한 최칠성은 군함도 안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김두한 같은 그러니까 종로로 주름 잡던 주먹 깡패인 것이고 이런 여러 인물들이 군함도라고 불렸던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인데 네. 당시에 조선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잡혀가서 징용을 당하고 떼죽음을 당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았던 네. 그런 이제 군함도라는 섬에서 벌어지는 탈출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요. 어떤 마음 아픈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감독은 유승환 감독인데요. 네. 이게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승환 감독이 베테랑 베를린 이후부터요. 남자 배우들의 앙상블을 연출하는데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베테랑은 말할 것도 없고 베를린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액션 연출에 능한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함도는 남자 배우들끼리 앙상블 더하기 격렬한 액션에 유승환이라는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블록버스터죠. 그렇네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스케일이 가장 크고요. 게다가 시대극이죠.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유승환이라는 이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죠. 유승환 감독이 이전에도 어떤 시대극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닫지 마을이라고요. 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시대극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닫지 마을이라고 유승환 감독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했지만 네네. 물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영화로 개봉해서 흥행을 했던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영화와 스크린으로 장편으로 영화 찍었을 때 닫지 마을이는 달랐어야 했는데 닫지 마을이가 시대극이었으나 지나치게 키치적이었죠. 장난스러운 네. 유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네. 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닫지 마을의 실패로 유승환 감독은 거의 영화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을 찍고 베테랑을 찍고 이러면서 부당거래를 찍었었죠. 그 전에 부당거래를 찍으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두 편의 천만 영화를 찍으면서 이른바 흥행 영화 감독으로 거듭나서 이제 군함도라는 이제 역작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군함도라는 작품. 내년에, 이번 연도 2017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작품 얘기를 나눌까요? 개인적으로는 2017년 영화 중에 가장 기대작이에요. 저도 이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택시 운전사예요. 일단 그 출연자의 라인업만 해도 훌륭하죠. 송강호, 유해진. 그리고 토머스 크레치먼이라는 외국인 배우가 하나 나오고 네. 그리고 감독은 장훈 감독입니다. 장훈 감독은 그러니까 고지전 감독인데 저는 고지전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예. 택시 운전사는 왜 외국인 배우가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것이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배경입니다. 네. 실화고요. 독일인 기자가 있었어요. 미르겐 힌츠페터라는 실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작고하셨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별명으로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한국군 이제 특전사가 가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발포를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어느 곳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광주 일대의 통신이 끊어지면서 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깥에서는 알지 못했죠. 근데 이곳에 유일하게 잠입한 외국인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자가 이제 미르겐 힌츠페터라고 하는 독일인 기자였습니다. 네. 그 독일 공영방송의 기자였는데 이 기자가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무조건 광주로 갑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광주까지 가는 택시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뭐 지금 돈으로 보면 지금도 굉장히 비싸게 나오죠. 그러겠죠. 그러니 이 택시 기사한테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
봉잡았다. 제 말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광주로 가는 동안 삼엄한 상황들을 겪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게 실화인데요. 택시기사인 김사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이 인물이 정말 이 기자를 광주까지 잠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광주 안에서 결국 이 기자가 찍은 필름을 밖으로 공수해 와서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광주 상황이 보도될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사실 실화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 역할로 송강호 씨가 나오고. 송강호. 네. 어울리죠? 네. 너무요.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대한 사건에 빨려들었으나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사건을 해결하며 맞아요. 네. 처음 하지만 웃음도 주고 내내 툴툴대죠. 내내 웃음도 불평불만. 주며 중요한 순간에 바들바들 떨며 정의를 외치고. 맞아요. 예. 네. 소시민의 얼굴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소시민 송강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라고 안에서 이제 토머스 크레치몬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미르겐 힌치페터라는 그 기자를 연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이분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자신의 유해가 일부라도 광주에 묻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분의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이 광주 묘역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요즘이어서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하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실화 정말 택시 운전사 네. 또 어떤 기자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쫓아가면서 광주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광주의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미르겐 힌치페터가 찍은 동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건 80년대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몰래 친구분들과 무슨 비디오를 보시는데 이게 광주의 힌치페터가 찍었던 그 필름 릴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독일에서 방영됐고 독일에서 방영된 것들을 녹화했던 것들을 평범한 소시민들이 몇 년 지나서 몰래 숨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 진실을 알렸던 것. 그 진실을 쫓아가다 보면 광주의 진짜 모습과 그 당시의 시대상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요. 2017년도의 기대작들을 쭉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어떠세요? 2017년 네.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푸른 밤과 함께 보내고 네, 깊고 푸르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밌는 영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광고와 음악을 듣고 기자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중에 차태현의 지난날 듣고요.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Just a small town girl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일찍 아는 자만이 즐길 수 있는 법 2017년 핫한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과 음악계의 소식들 푸른밤에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프리뷰 M&M 두 번째 시간이죠. 뮤직 음악편 배수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You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네, 푸른밤 가족이나 다름 없는 분이죠.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시간대가 너무 달라서 못 뵙는 거지 뭐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가님들하고 여기 이제 남태정 PD님은 계속 뵙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남태정 PD님은 이제 그 뭐랄까 제가 이제 원래는 MBC 작가로 들어왔어요. 예. MBC 작가로 들어왔는데 음악 캠프를 한 거는 그로부터 1년 뒤입니다. 네, 그때부터 또 인연이 있으신. 예, 그러니까 저를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아하. 예, 저를 스카우트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몇몇 그 공신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네네. 예. 그 몇몇 공신, 계곡 공신 비슷한 느낌으로. 아, 예, 배순탁의 어떠한 개국 공신, 1등 공신 그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네, 굉장히 저랑은 연이 깊은 예. 비대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한잔 했기도 했고. 새해예요. 예.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이 와버렸습니다. 2017년이 왔네요. 그러니까 2016년은 뭐 항상 세월이 빠르다고 느꼈지만 네. 2016년은 특히나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정신없는 일도 많았었고. 예. 배 작가님도 일이 많으셨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이 휙휙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요. 푸른밤에 2016년 7월에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랩센 뮤직. 그때는 아마 저 생선 예, 김동영 생선 작가님과 함께 작가랑 하셨죠. 저는 뭐 생선 김동영 작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생선 김동현 이게 호 같은 거죠? 그렇죠. 생선이 예. 별명인데 예. 저는 그냥 그 친구를 이제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부를 일은 없는데 어쨌든 생선 김동영 작가랑 같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때 같이 나오셔서 음악 이야기와 또 여행 이야기를 함께 묶으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의 뭐 압승이었던. 예, 배순탁 작가님의 압승. 예. 자신하시는군요. 네네. 예.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또 어찌 보면은 1월 1일 이렇게 중요한 날에 네. 특집으로 배순탁 작가님이 오셨다라는 것도 어찌 네네. 보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그런 캐스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래요. 뭐 일도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번역하신 예. 책 나왔더라고요. 예, 뭐 그 팝의 역사책이고요. 이야. 모던 팝 스토리라고 195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비욘세까지 팝의 50년 역사를 이제 담은 책인데 그걸 이제 한 1년 반 동안 번역을 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이제 이거 끝나가지고요. 그동안 밀려있던 저희 집에 밀려있던 게임들 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월 1일 됐는데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와 네. 12월 31일 네네. 그리고 1월 1일 이런 날은 게임하는 날입니다. 또 허락이 떨어져 있나요? 아, 그럼요. 완벽한 너의 날이다. 이야. 좋네요. 자, 그래요. 어떤 근황 얘기도 살짝 나눠봤고요. 네.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17년 음악계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프리뷰 시간이라고 네. M&M 이라고 또 이제 특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떠한 소식들을 좀 전해주실지. 2017년 상반기에 최근에 공연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네. 역시나 2017년 상반기에도 많은 내한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는 2017년에 제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샤이니 혹은 종현의 공연을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12월 달에 네네네.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안타깝네요. 예, 꼭 한번 보고 싶고 인스퍼레이션. 예, 기가 막혔거든요, 그때. 저희 입이 떡박 벌어졌어요. 공연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멋있구나. 정말 멋있는 순간이구나. 그럼요. 이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 배순탁 작가님께서 그런 명공연을 보지 꼭 한번. 못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2016년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 몇 개를 좀 둘러봤는데 음악계에 네. 확실히 해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연의 시대다. 예,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유 자체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예상이 좀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음원이라는 거는 음원이라는 거는 이제 대체가 가능한 경험입니다. 대체가 가능한 경험인데 공연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경험이거든요. 예. 공연이라는 거는 딱 그 순간 거기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종현 씨가 아무리 공연을 똑같이 하려고 해도 네네네. 그 공연은 이전 공연과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배순탁 작가님이 그 공연에 못 오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이제 대체 가능한 음악이 너무도 많아진 시대니까요. 네네. 그런 시대인 반면에 공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뮤지션들은 공연에 집중할 것이고 팬들 역시 공연을 더 원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이라는 게 점점 더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공연장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요. 그런 어떤 반증으로 이제 내한하는 공연들도 많이
생겼고 그렇죠. 그 외에 또 한국에서 대형 콘서트가 진행이 가능한 네. 아티스트들도 많이 생겨서 네. 확실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017년에 있을 어떠한 큰 공연들 네. 또 큰 공연이 아니더라도 예. 정말 반가운 공연들을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내한 공연 음.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룹은요. 그룹입니다. 뮤지션도 있고 그룹도 있으니까. 예, 예. 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이라는. 야, 네네. 이 친구들은 이제 출생이 북아일랜드입니다. 아, 북아일랜드. 네, 북아일랜드. 날씨가 좋죠 거기. 거기 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도요. 뭐 왠지 맥주가 맛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뭔가 양들이 막 뛰어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소원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하고요. NME에서 선정한 페스티벌에서 가장 관객들을 흥분시키는 밴드 이런 것들 선정이 된 적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 팀이 스위스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 예. 같이 이제 갔었을 때 그때 봤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공연을 했었는데 되게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저 혼자 봤거든요, 이 공연.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주무시러 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예. 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상당히 박력 있고 라이브도 잘하고요. 아주 흥분되는 경험을 저도 역시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가시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의 묘미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일자가 어떻게 되죠? 1월 얼마 안 남았네요. 1월 7일입니다. 야, 1월 7일이면 사실 네네.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그렇죠. 그레이 24 라이브 홀에서. 그래 24. 예, 네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제 또 책도 가능한... 절찬리에 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24. 네네. 그래 하여튼 24. 뭐 이 그래 24 라이브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소개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투도어 시네마 클럽이 뭐 영국 차트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차트에서 막 엄청난 인기를 모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문제는 매진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예전에는 거대 아티스트의 공연들만 많이 볼 수 있었단 네.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브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른바 중소 아티스트들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수요 역시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예전에는 이제 팝 음악 팬들이 팝을 빌보드나 영국 차트만 보고 거의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빌보드나 영국 차트 외에도 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차트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던 뮤지션이라도 네네. 한국에서 막 매진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다채로워진 그런 어떤 루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런 투도어 시네마 클럽 같은 그룹들이 한국에서도 공연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런 공연장의 규모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 그렇죠. 24. 음. 이 라이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즈가 이제 천 단위죠. 예, 예. 1000단위로 움직이는데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런 정도의 관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뜨거운 됩니다. 어떠한 열기 같은 것들이 그렇죠. 단단하게. 와갈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또 멋진 공연을 보여줄 투도어 시네마 클럽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빠르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네. 노래를 바로 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노래 네. 듣나요? 네. Changing of the Seasons라는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어떤 에너지가 또 많이 느껴질 만한 그런 곡이네요. 그러면서 멜로디도 있고. 예. 자, 그러면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Changing of the Seasons. 네, of the Seasons 이 곡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So it's over. I didn't realize. 투더 시네마 클럽의 Changing of the Seasons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곡 자체에 어떤 단단한 느낌 확실히 있고 라이브로 들으면 더더욱이나 신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거보다 더 빠른 곡도 있고 예. 감성적인 곡도 있고 네네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투더 시네마 클럽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네. 자, 다음 아티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바로 패신저라의 같은 장소, 같은 날에 네. 이제 그 블루스퀘어 홀에서 네. 이 패신저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날에 또 이런 아티스트들 내한 공연이
여러 개가 열린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네. 예. 그 패신저는 레터고라는 곡으로 네. 영국 차트, 빌보드 차트 모두에서 인기를 모았고 네. 앨범도 탑5 안에 들었고요. 마이클 로젠버그일 겁니다. 아마 본명이. 네. 이제 남자 싱어송라이터죠. 네. 아주 감성적인 포크록, 포크 음악을 하는 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고 다채로운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수요가 있는 거니까요. 네. 투도어 시네마 클럽하고 패신저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른 뮤지션 밴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같은 날 해도 뭐 이런 공연을 이제 뭐 샤이니처럼 뭐 체조해서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 이런 거 크기가 뭐가 아니기 중요합니까? 네네네. 크기가 이런-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소공연장에서 예, 예.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만큼 이제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들이 네. 많이 높아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팝 시장이 죽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오는 거 보면은요 또 팝 시장이 죽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또 팝 시장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어떠한 음원이라든지 음반 뭐 이런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공연 자체의 어떠한 이 문화의 성장력은 분명히 올라온 게 느껴지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공연 가서 이렇게 즐기는 거를 네네. 더욱더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패신저 같은 투도어 시네마 클럽 같은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진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예. 뭐 끊임없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내한 공연이 첫 번째인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패신저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이 좀 형성이 된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투도어 시네마 클럽도 그 페스티벌 통해서 네. 페스티벌 통해서 한국으로 이미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미 반응이 확실하게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패신저는 사실 감성적인 어떤 남성의 네. 캐릭터거든요, 저에게는. 그렇죠. 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이런 어떤 푸른밤 같은 예. 딱 요 시간에 들으는 잘 음악. 어울려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는 예.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죠. 1월 7일에 네. 또 같은 날에 공연이 되는 패신저의 소개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뭐 이 아티스트는 조금 더 뭐 재밌는 이야기 없을까요? 이분이요? 예, 예. 이분이 평소에 재미가 없으신 분이라. 아, 저런 네네네. 안타깝네요. 그럼 멘트 자체에 그냥 공연 자체가 왜요? 아니, 왜요? 제가 생각해도 참 센스 있게 잘 받아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네. 그럼 공연장에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충족시킬 수는 있겠네요. 제가 한번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느낌입니다. 그 누구죠? 제임스 블런트. 제가 제임스 블런트를 처음 들었을 때 말이죠. 네. You Are Beautiful 부른 제임스 블런트 하이 부르고 공연은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기타 발라드 위주니까. 예. 그런데 제임스 블런트 공연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막 이렇게 의외로 퍼포먼스도 역동적이고요. 밴드도 연주 잘하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패신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계열, 비슷한 류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연이 의외로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진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굴곡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예. 나긋나긋한 공연은 절대 그런 공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공연이다. 그게 라이브의 강점이죠. 네. 자, 그러면 패신저의 노래도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예, 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Let Her Go입니다. Let Her Go. 이 곡 정말 좋죠. 네. 예, 패신저의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패신저의 Let Her Go 듣고 왔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패신저의 목소리, 네. 이 보이스 톤 자체가 너무나도 유니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죠.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못 봤으니까 네네. 이런 톤 자체가 또 라이브에서도 구현이 될 것인가? 네, 비슷합니다. 오. 네, 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약간 먹는 소리거든요. 예. 네, 약간 먹는 소리인데 그만의 매력이 있죠. 패신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다음 아티스트 누군가요? 다음 아티스트는 제가 그냥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예. 말은 입으로 하는 거니까 눈 감고도 하실 수도 있겠죠. 입을 다물고 설명을 할 수도 하여튼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네. 메탈리카입니다. 메탈리카. 네네. 예, 말이 필요합니까? 네, 1월 1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이 있는데요.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공연장. 그렇죠. 프로야구팀 예. 넥센의 홈구장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이제 이 큰
거대한 스케일의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메탈리카 공연 2번 봤습니다. 네. 2번 보면서 정말 학창시절에 그 뜨거웠던 아. 어떤 형님들, 예. 형님들의 열정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네네.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메탈리카라고 하면 사실 락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점 중이죠. 예, 정점. 정신을 가장 많이 또 보여주고 예. 공연에서도 파워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네. 더군다나 내한 공연에서도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찍었던 사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돼지머리. 예, 네. 시장에서 돼지머리 딱 들으시고 와 네. 이거 정말 메탈 정신이 가득한 국가다. 네. 그 생각을 딱 하시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임스 het필드 같은 경우는 이 보컬리스트. 예. 여러분들 제임스 het필드 딸 하계회 이렇게 쳐보시면 대단합니다. 네, 제임스 예. het필드가 이제 딸 바보라서 맞아요. 이 정말 메탈 그 강력한 메탈 하시는 분이 네네. 딸의 학예회에 의해서 어쿠스틱 기타 들고 대단합니다. 딸과 함께 노래하는 그 모습 예. 굉장히 귀엽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감성이 또 있는 사람이어서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딸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 그 노래할 때 저희 아빠가 와서 같이 기타 쳐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래. 아빠 뭐 하시니? 아예 밴드에서 기타 치세요. 그래. 네. 어떤 밴드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메탈리카라는 밴드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학예회에 왔던 많은 부모님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걸 공짜로 보다니. 예. 다들 정말 많은 비디오로 남겼을 거라고 또 홈비디오가 좀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찍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예. 많이 찍지 않아주시면 네. 또 홈비디오로 많이 남겼을 거라는 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또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 많이 있죠. 예전에 그 공연했을 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봤었는데 네. 그거를 MBC에서 그때 그 녹화 방송을 MBC에서 그 라이브 공연을 해줬었죠. 그것도 예.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지금 세대에 살아남아 있는 가장 위대한 락 메탈 밴드 중에 하나고 과연 이제는 50이 좀 넘으셨거든요. 예. 다들. 과연 이번에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공연 때도 굉장히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거죠? 3년인가 4년 만에 지금 오랜만에 지난번에 페스티벌 때문에 오셨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사실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네. 관객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 규모에서 이제 공연이 진행될 아티스트, 더군다나 해외 아티스트는 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손에 않죠. 꼽을 수 있는데 역시 메탈리카는 정말 계속해서 올 때마다 이런 큰 공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메탈리카는 또 오프닝이 또 베이비 메탈이라고요. 예. 일본의 유명한 그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 메탈 오프닝을 동영상. 베이비 메탈이 합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아이돌 그렇죠. 메탈 팀이죠. 아이돌이죠. 메탈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성 3인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분들이 오프닝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많은 남성 팬들이 네. 그 베이비 메탈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비 메탈 같은 경우에는 또 동영상,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네. 상당히 색다르거든요. 기미 초콜릿, 예. 카라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재밌는 어떤 영상들이 많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 공연 가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가 어떻게 되죠? 1월 11일입니다. 고십니다. 네, 어쩜 얼마 안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공연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지. 네, 11일 뒤에 메탈리카의 공연이 있습니다. 또 강렬한 메탈을 즐기실 분들은 이 공연장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메탈리카의 노래도 하나 또 네. 노래 받아보죠. 뭐 메탈리카 노래 중에서도 그래도 부드러운 곡들이 있습니다. 발라드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집 블랙 앨범에 수록된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Else Matters. 네. 메탈리카의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네,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 듣고 오셨습니다. 야,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탈리카의 어떤 부드러운 감성을 느끼면서 서정적인. 네, 네. 또 공연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 아티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타리스트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1월 22일에는요. 살아있는 기타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프 백이라는 분이 오시고요. 저는 공연을 이미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본 기타리스트 공연 중에 1위. 제 마음속 1위. 예, 예.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있고요. 올림픽 홀. 네. 그 다음에는 기타계의 사부라고 불리죠. 조 세트리아니. 바로 이 메탈리카의 기타리스트 커크 해밋이 네. 이 조 세트리아니의 제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스티브 바이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 세트리아니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2월 10일에 네. 그레그레 24 그쪽에서 또 공연을 펼칩니다. 대단하군요. 예. 이야. 그러니까 기타의 정점에 오른 두 분의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연주를 또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네.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좀 두근두근한 일일 것 같아요. 그 제백 공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주 공연 있잖아요. 연주 공연. 네. 연주 공연은 제가 중간에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는 게 저의 어떤 그간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한 타이밍이라든지. 졸린 그럴 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백 공연 보면서 안 그럴 수 있구나. 정말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고 그때 모든 관객들이 정말 몰입해서 봤던 그런. 무라일체. 네, 제프백 무라일체 아니고요. 배가일체. 예. 배가일체에 대단하네요. 대해서 예.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 세트리아는 아직 저도 못 봤고요. 네. 사실 이런 연주를 중점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혹은 그렇죠. 이런 악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도 즐겁게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예, 싶고요. 그때 당시에 제백 공연에도 국내에서 그 연주자들 좀 얼굴 알려지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동창회 느낌으로 예. 같이 모여서 배철 선배님이랑 같이 갔는데 배철 선배님이 한 인사를 한 15분 하셨어요. 어. 그래 야. 야, 대단하군요. 예. 그 정도로 또 진짜 다 왔었습니다. 네. 많은 아티스트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다. 그렇습니다. 조세트리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아마도 배철수 음악 캠프에 연이 된다면 네. 좀 출연을 지금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배철수 음악 캠프에 출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 트리아니와 제프 백의 네.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들 또 연주곡을 네.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인데 어떤 곡을 좀 우리 프로마 가족분들에게 이 들려주실까요? 곡은 참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산밸리 락 페스티벌에 예. 제가 이제 그때 MBC에서 한창 지산밸리 락 페스티벌을 중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에 라이브를 모아서 이제 12시부터 2시 이 시간에 예. 12시부터 2시 이 시간에 3일 동안 이제 방송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태정 PD하고 제가 같이 지산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작업을 했었죠. 어떤 곡들이 또 좋을지. 네. 그런데 그게 또 어쨌든 새로운 포맷이니까 네. 오프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프닝 곡. 네. 오프닝 곡. 남태정 PD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찾아라. 오프닝 곡. 지산 락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만한. 오프닝 곡. 이 방송에 어울릴 만한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떤 그때 곡인가요? 찾았던 곡. 조세 트리아니의 지금 추운데 네. 서머송. 또 락의 어떠한 락 기타 뉘앙스를 연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죠. 조 세트리아니의 서머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 세트리아니의 서머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중에 또 락에 대한 엄청난 매력 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시원하죠. 이런 곡들은 사실 락 그리고 네오소울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락의 장점 네. 정말 쉽게 빠질 수 있고 네. 정말 질리지가 않는다. 네, 의외로 질리지 않는다. 너무 신난다. 네네네. 예, 그런 얘기들 좀 나눴는데요. 그래요. 공연장 가시면 더욱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카로운 소리들, 흉포한 그런 어떠한 기타의 매력에 한번 빠지실 수도 있다라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아티스트로 넘어가 보죠. 저니라는
미국 하드락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밴드. 예. 80년대의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네.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저니가 2017년 2월 15일 블루스퀘어 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블루스퀘어 홀 또 이 공연장도 정말 좋은. 제가 그렇죠. 여기서 M83, 네. M83의 공연, 내한 공연을 봤는데요. 사운드 상당히 잘 나오고. 네네. 그 M83의 내한 공연은 참고로 제가 2016년에 봤던 모든 공연 중에서 원탑으로 꼽니다. 아 최고인가요? 네, 정말로. 안타깝네요. 제 공연을 보셨다면. 그러니까요. 2016년 12월에 있었던 인스퍼레이션 저의 공연을 라이브로 정말 듣고 싶었는데. 보셨다면 정말 네. 뭐 물론 그 공연도 좋은 공연이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네. 저의 공연을 또 보셨다면 어떠한 배 작가님의 어떤 생각이 조금은 변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꼭 어쨌든. 한번 제가 기회 되면 2011년에 또 제가 열심히 한번 일해서 네.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 작가님을 위해서. 자, 요 전이가요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보컬리스트가 스티브 페리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페리는 이제 중간에 이제 탈퇴했고요. 네. 그 전이가 이제 보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지인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야, 필리핀에 스티브 페리랑 목소리 똑같은데 노래 진짜 잘하는 네네네네. 애가 있어. 그러니까 스티브 페리 젊었을 때 목소리. 예. 너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 똑같아. 오. 그 보컬이 바로 아넬 피네다라는 지금 현재 보컬인데 예. 필리핀 사람인데 이제 스티브 페리라는 원 보컬리스트와 목소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못 맞출 정도로. 그럴 정도면 예, 예. 히든싱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진짜 히든싱어 나가면 100%예요. 그래요. 예, 전현무 씨가 막 난리 나는 예, 그 그림이 리액션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그 아넬 피네다는 한마디로 전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커버하다가 인생 역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이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개런티가 높은 밴드 중에 하나인데 그 밴드의 일원이 된 거니까 이것도 꽤 된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 뒤에 앨범도 내고 했기 때문에 꽤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인생 역전 케이스 대표적인 인생 역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정말 내가 뭐 최고의 아티스트로 이렇게 선망하던 그런 팀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도 이 사람 인생에 되게 큰 일이겠네요. 그럼요. 저도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고등학교 내내 신해철 씨를 이제 영웅시하면서 예. 살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중에 나랑 신해철 씨랑 물론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대타 DJ였지만 배철수와 예. 방송을 같이 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절대 못했죠.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예. 근데 이건 더한 케이스잖아요. 한 팀이 된 거니까. 아예 그 팀에 가버린 거잖아요. 예. 엄청난 거죠. 예. 아넬핀에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장점이 이제 필리핀 쪽이 네. 영어를 거의 영어 잘하죠.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아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전이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 명이 조금은 익숙치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곡이 있잖아요. 네, 노래는 대표적으로 오픈 암스. 오픈 암 lying beside you. 절대로 신해철 씨와 같은 팀을 못 하시겠네요. 네. 배 작가님. 예. 같은 팀은 못 하시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 시그널로 들려드렸던 Don't Stop Believing. 예. 요거는 글리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글리라는 또 미국의 드라마였죠. 네, 거기서 리메이크를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줬고 이 외에도 이제 예스맨에서 예스맨이라고 그 짐 캐리가 나오는 네.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대답을 예스로 해버리는. 거기서 짐 캐리의 벨소리가 있는데 네. 핸드폰 벨소리. 그게 Separate Ways죠. 저니의 Separate Ways라는 노래가 벨소리로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그렇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또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저니의 네. 소개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이런 큰 팀이 또 공연장을 온다라는 것 자체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좀 익숙한 네. 오픈함 네, 이 곡을 또 오픈함스. 기억하시면서 원곡은 또 뭘까 찾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곡이니까요.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죠. 오픈 암스. 머라이어 캐리 버전도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니의 오픈 암스 듣고 오겠습니다. 저니의 오픈 암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아마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 그러니까 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만한 그 정도 급의 노래죠. 이 곡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욘세 리슨 느낌으로 네. 국민 가요급이기 때문에 웨스트라이프의 마일럽 이런 느낌이죠.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방에서 많은 분 노래 좀 한다는 학생들은 음. 한 번씩 또 마이크를 들어봤었을 만한 그런 네. 곡이었습니다. 자, 저니의 소개까지 받았는데
큰 아티스트들이 또 있습니다. 아직 소개가 안 돼서 많은 분들 언제 나와 그 아티스트 소개 언제 해 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세카이노 오알이라고요. 아하, 일본 밴드. 예. 세카이노 오알이 사실 이런 일본의 팀은 오늘 네. 또 소개한 팀 중에 첫 번째네요. 예. 2월 18일 원래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그냥 매진이 돼 버려 가지고 예, 예. 그냥 매진이 돼서 19일 날 연장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죠. 예. 예,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블루스케어 홀에서 2월 18일 19일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데 뭐 세카이노 오알이 뭐 매니아층 많고 일본에서도 대단한 밴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입증했고 하지만 오늘의 그 뭐랄까 정점이랄까? 네. 마지막 소개할 그룹은 바로 콜드플레이입니다. 네. 정말 작년부터 난리였죠. 네. 티켓 못 구한다, 네네. 뭐 암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예. 일도 있었던 사건이 있었었던 그런 팀인데요. 네, 4월 15일 날 원래 단발성이었는데 예. 그래서 16일 날 4월 16일 날 한 번 더 추가 공연이 확정이 됐고요. 과연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이틀 연속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야. 너무 궁금해. 하루는 전 채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네네네. 하루는 뭐 당연히 채우겠죠. 근데 이틀이잖아요. 그 큰 데가 기대가 어떻게 될지 됩니다. 한번 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시간이 된다면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일본에서 그때 비바람이다 막 냈을 때 예. 일본 가서 한번 봤었습니다. 정말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이네요. 그렇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예, 사실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 네네. 그 외에 뭐 그런데 뭐 옐로우라든지 픽스 유라든지 뭐 히트곡은 정말 많죠. 예. 네. 자, 콜드플레이와 스카이노 오알이 두 팀에 대한 어떤 내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방송? 네, 저는 뭐 조변 씨와 함께라면 네. 뭐 언제든 뭐 즐겁게 할 용의가 되고 여기 또 저희 어떤 멘토이자 예. 저를 지금의 배순탁을 있게 한 남태정 PD가 있으니까요. 예. 네, 뭐 거의 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육현주 작가 예. 네,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뭐 회식 자리인가요? 뭐 무슨 말씀하시죠? 신년 회식 중인가요? 예, 그러면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네. 좋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소식이 있다면 네. 푸른밤에 오셔서 네. 또 우리 가족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어떤 날의 출발인데요. 어떤 날은 포크 음악의 대부로 통하는 조동진 씨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 밴드로 86년과 89년 단 2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출발. 이 곡은 어떤 날에 2집에 담겨 있는 곡으로 제목처럼 시작의 설렘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2017년의 첫 날입니다. 어떤 날의 출발.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달콤한 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